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유사의 가격 담합 사건 어떤 시각으로 지켜보셨습니까? 이러한 상황이라면 기업의 독과점 예방과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께서 만나보실 분은 시장경제의 질서를 확립하시고 또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공정거래위원회 서동원 부위원장을 모셔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장경제와 공정거래의 중요성을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서동원 부위원장을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서동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히 그 시장경제와 공정거래라는 제목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이 정말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공정거래라는 것은 사실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한 100개 국가 이상 그 제도를 도입을 해가지고 누구나가 이제 이 공정거래 제도의 필요성이라든가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실제로는 사실 이 공정거래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가 기업들과 접하고 일반 국민과 접하면은 이 공정거래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각자 자기 편의대로 그냥 해석을 하고 그래서 자기 기대대로 공정거래법을 집행하지 않으면은 상당히 그래서 불만을 갖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공정거래 직원들은 이 공정거래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우리 시장경제 속에서 공정거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 학생들 모시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돼서 매우 저는 다행으로 생각하고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시간에 좀 더 유익하고 그리고 의미 있는 그런 서로 간의 전달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이제 말씀드릴 순서는 먼저 시장경제체제 전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말씀드릴 필요가 없는데 다만 이 공정한 거래 질서를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만 약간 말씀을 드리고 이런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이 시장경제체제가 가장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결국 자유로운 경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공정위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매진말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경제체제라는 거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생산자와 소비자 간에 서로 간에 이제 하나의 교환경제체제를 통해가지고 교환경제체제가 이제 기본인데요. 이것이 결국은 시장에서 가격을 통해서 자유롭게 교환되는 것이 시장경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실 과거에 원시 시대에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이제 동일한 그런 소위 자급자족 경제체제가 있었습니다. 이거 자체는 물론 자기가 쓸 것을 자기가 생산하기 때문에 가장 확실하지만 그 대신에 항상 이 생산성이 떨어진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전문화되지 않고 자기가 필요한 모든 것을 자기가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먹을 것, 입을 것, 그 다음에 지금 시기로 얘기하면 자동차도 생산해야 되고 또 텔레비도 생산해야 되고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급자족을 통해 가지고 생산할 수 있는 굉장히 한계가 있었고 그만큼 가난하고 또 모든 것이 정말 부족한 상태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체제였습니다. 그런 것이 이것이 이제 생산자와 소비자가 분리되면서 생산자는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생산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그 생산해서 그것을 이제 소비자에게 공급을 하면 소비자는 자기가 살 수 있는 필요한 것들만 사서 쓰는 그런 식으로 이제 체제가 되면서 생산력이 급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산자가 자기가 잘 생산할 수 있는 것, 자기가 전문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것을 생산함으로써 생산성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그 생산한 것에 대한 어떤 대가를 받아가지고 소비자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제 그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과정이 하나는 시장을 통해 가지고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강제적으로 그 사회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주체인 정부가 통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소위 자유롭게 가격을 통해서 이제 교환하는 것이 시장 경제 체제고, 정부가 통제하는 것이 이제 통제 경제 체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소위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는 이게 모두 다 이제 시장 경제 체제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정부가 통제하는 것은 과거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이것이 이렇게 완벽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어느 나라든지 간에 완전히 시장 경제 체제만 하는 나라도 없다고 할 수가 있고, 동시에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는 정부가 통제하는 부분이 있기 마련입니다. 동시에 또 정부가 완전히 100% 통제하는 나라도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또 시장 경제를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 시장 경제 체제라는 것이 지금 현재는 가장 일반화되어 있고, 그래서 가장 많은 국가들이 지금 채택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경제 체제의 핵심은 뭐냐면 기본적으로는 자유입니다. 이 자유가 없는 한은 시장 경제라는 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소위 이 시장 경제하에서는 거래 조건을 이제 각자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즉 생산자가 팔기 위해서, 소비자가 사기 위해서 그 조건을 결정하는데, 이것은 각자가 이제 자유롭게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 이제 시장 경제의 핵심인데, 이렇게 되면은 각자 보다 싼 값으로 보다 좋은 품질의 어떤 제품을 사려고 하는 그런 경쟁이 발생합니다. 또 파는 사람들은 보다 비싼 값으로 보다 저렴한 코스트를 가지고 팔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경쟁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쟁이 이루어질 때 말하자면 가격이 신호에 따라서 자원이 가장 필요한 곳에 그것이 모든 물건이 가게 되고, 그에 따라서 배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담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조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은 다 잘 아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장 경제 체제는 이것이 과연 인류의 어떤 시스템으로서 가장 최선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볼 때 모든 경제 중 가장 효율적인 자원 배분 제도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별로 이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볼 때 사실 아까 말씀드린 소위 자급자족 체제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시장 경제, 통제 체제, 이런 것이 과거의 역사를 비춰볼 때 어느 시대든지 간에 병존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이 시장 경제 체제를 가장 폭넓게